그 포토 감독이 이제 말이 나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장기 계약을 해서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세계 퇴조를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스타 선수들도 계약을 했고 여러 가지로 조금 감독만 좀 바뀌면 토트넘 팬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사실 토트넘하고 첼시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첼시가 딱 그렇게 되니까 토트넘 팬들이 사실은 좀 현지에서도 긴장을 타기 시작한 게 지금 사실 올 시즌 순위로만 보면 토트넘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두고 다투고 있고 첼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상 뭐 물 건너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이 유사한 상황이 되니까 토트넘의 하마평에 오르던 감독들이 갑자기 이쪽 하마평으로 그렇죠. 이동하는 지금 네. 추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정순주 아나운서 방금 전에 말씀대로 첼시가 올해는 분명히 실패한 게 맞지만 올 시즌은 그러나 전체적인 첼시의 어떤 멤버라든가 또 어떤 그 컨소시엄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첼시가 전망이 더 좋은 팀이야라는 거를 지금 유럽 현지의 업계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감독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팀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단주들이 약간 뒤로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설쳤거든요. 그렇죠. 너무 설쳐가지고 네. 결국 실패했고 내가 실패했던 걸 인정을 했어. 그런데 또 설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뇌부 본인들이 뽑은 디렉터진하고 이번에 사실 그 결정도 결정도 디렉터진에서 입김이 더 세서 경질이 된 부분이 있다고 현지 언론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이제 구단주들을 이기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단주들의 입김보다 이제 디렉터들의 입김이 지금 커지는 타이밍이에요.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축구를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오늘 우리 저 썸네일 나왔어요. 볼리 설치지 마 장지현. 토드볼리 씨가 저랑 동갑이라서 제가 속기라서 좀 친근하긴 해요. 볼리가 그래요. 볼리가 토드볼리가 좀 그분이 이제는 조금 뒤에서 조금 보고 배워야 돼요 아직은.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소띠인데. 그런가요? 볼리야. 다 동갑이신가요? 볼리. 그래서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좀 축구판을 이해하는 좀 그 차원이 좀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토드볼리가 야구판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좀 물러서서 조금 축구에 대해서 안 다음에 좀 이렇게 참견을 하면 그 다음에 좀 낫지 않을까.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3인방 피펠 씨는 라이프치히에 있었고 그리고 저 윈스탠리 씨는 브라이튼에 있었고 그렇죠. 스튜어트 씨는 또 모나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잉글랜드와 뭐 잉글랜드 밖 유럽을 좀 망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실은 축구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렌스 스튜어트는 또 그 전에 뭐 또 라이프치히나 이런 쪽에다 관여를 해서 지금 물망 오르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 또 후보군에 있잖아요. 강력한 후보군이죠. 그쵸. 나겔스만 감독이랑은 비벨하고 로렌스 스튜어트하고는 다 잘 알아요. 네, 잘 알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고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폴 윈스테니시야 뭐 브라이튼 그 포터 감독 데려오고 브라이튼 쪽에 있는 그 라인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포터 감독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첼시에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세 사람이 일단 제가 보면은 뭐 축구 쪽에서 빠삭한 분들이라 아마 전문적으로 맡기면 구단에 지금 정리할 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잘 하지 않을까. 결국 누가 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나겔스만이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고 근데 토트넘과 좀 지금 경쟁이 붙은 것 같고 또 엔리케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루처도 있죠. 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그리고 아모림 감독 뭐 요 정도가 일단 좀 확률이 높은 4인방으로 일단 꼽히고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나겔스만, 루이스 엔리케, 아모림 그리고 포체티노 요 정도를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 현재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하면 이제 전문가 놔뒀다 뭐하나. 아니 쓸데없이 고생을 해. 저는 그냥 순수하게 첼시 팬으로서 이 물망에 오른 감독들 중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나겔스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전 나겔스만 감독을 뭐 원투펀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높게 평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 감독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전술적으로
펩의 장점도 있고 클롭의 장점도 있고 투엘의 장점도 있고 많은 장점을 섭렵하는 감독인데 제가 왜 근데 나겔스만을 또 고집을 하냐면 선수단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선수단이 엄청 방만해요. 30몇 명이래 가지고 그거를 한 26명, 27 많게는 맥시멈 28 정도까지로 줄여야 돼요. 올 시즌만 쳐도 여름부터로 쳐도 단연 계약 대부분 한 선수들이죠. 뭐 쿠쿠렐라나 뭐 웨슬리 포파나나 바디아실이나 그다음에 뭐 무드리, 겨울 무드리. 통해서 엔소 페르난데스, 추커메카, 뭐 무드리, 마두에케 엄청 많아요. 다 그 지금 얘기한 선수도 젊은 선수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첼시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끌고 가야 될 선수들, 위스 제임스,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는 뭐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메이슨 마운트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도 다 25세 이하예요. 젊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카이 하베르츠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뭐 카이 하베르츠가 요즘에 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선수도 젊은 선수고 벤치렐 같은 경우가 26살. 그래서 이제 한 살 더 많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해요. 이런 선수들이 젊은 층이 엄청 많아요. 이른바 베테랑이라고 뭐 할 만한 선수들, 라임 스털링, 뭐 그다음에 티아고 실바 이런 선수들 있죠. 네. 뭐 쿨리발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캉테. 칸테, 코바치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미래를 끌고 가야 될 선수들은 전부 젊은 선수들이라. 나겔스만의 축구는 근데 제가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동력이거든요. 기동력. 전술이 유연하고 뭐 여러 가지 전술 운영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동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첼시 선수들 지금 잘 뛸 수 있어요. 네, 이 젊은 선수들을 끌고 가려면 나겔스만의 스타일이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신구조화를 베테랑들하고 적절하게만 조금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될 선수들도 뭐 오바메양, 뭐 하킴 지에시,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아스플리쿠에타도 그 알토란 같은 선수들 잘 좀 선별하셔서 아스날로 좀 넘겨주시도록 오바메양 다시 꼭 이렇게 힘 좀 써줬어요. 네? 아니 잘좀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잘 선수들 좀 좀 연구를 잘. 해서. 오바메양 좀 네. 다시 해줘. 저희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진첸코 제수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아니 예, 가면 좋아합니다. 되게 잘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전체적으로는 칠 선수들의 그 방만한 운영 그다음에 또 임대생들 있잖아요.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리도 잘하고 왜 자기 그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일단 딱 선별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갈 거예요 아마 기동력 좋은. 감독 입장에서는 없는 선수를 데려와서 막 고민해서 데려오는 것보다 있는 선수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고르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겔스만이 제가 보면 그거 잘할 것 같아요. 왜? 자기 색깔이 확실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유형을 확실하게 그래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냥 주는 선수들 가지고 알아서 해볼게요.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렇게 지금은 확고하게 구단 그쪽 프런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디렉터진과는 그런 식의 확고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벨과 그런 수뇌부들, 스튜어트와도 잘 알고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독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잘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겔스만은 충분히 현재 첼시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물론 트로피를 많이 든 감독들, 뭐 루초처럼 트래블을 뭐 경험했던 감독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젊은 선수들로. 그러려면 이제 나겔스만 같은 유형이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지금 핀포인트 영입을 해야 될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지금 토드볼리나 이쪽에 와갖고 망쳤잖아요. 영입 막 엉망을 해갖고 영입을 해야 될 때 못하고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커 영입해야 되고 허리에 지금 백업도 필요하거든요. 네. 엔소 페르난데스나 이런 선수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입들, 이런 영입들만 한두 개 정도만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되면 그러면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이 얘기를 토트넘 팬들이 싫어합니다라고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후보가 곧 첼시의 후보 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무게 중심이 첼시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이제 첼시 때문에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경쟁이죠. 토트넘 팬들이 좀 덜 좋아하실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이 누가 오느냐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감독이 오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감독 대행 체제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브루노 같은 경우는 이 코치는 어차피 포터 체제에서 코치를 했던 사람이라 포터의 그냥 시스템을 맞춰갈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시스템이 사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쿠쿠렐라 3백에 스토퍼로 놓는 거. 지난 경기는 아예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제임스를 스토퍼로 놓으면서까지 마지막 그 도전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첼시 구조랑 제가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첼시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벤치렐 올라가죠. 근데 쿠쿠렐라 같은 유형보다는 4백에 비대칭으로 벤치렐 같은 선수 올려놓던지 제임스 같은 선수 올려놓고 놓던지 하고 2선을 한 명 더 놔야 돼요. 네, 2선을 한 명 더 놔서 거기서 숫자를 더 올리는 뭐 4-2-3-1 운영이 됐던 4-3-3 운영을 해서 비대칭 운영을 해서 숫자를 극대화시켜야지 지금 첼시 같은 팀이 안 그래도 공격 파괴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3백을 놓고 운영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너무 지금 그 시스템에만 몰입돼 있었거든요, 포터가. 그리고 코치도 비슷해요.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브루노가 스스로 바꾸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고요. 빨리 감독이 와서 그 좀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전술적으로 조금 더 파괴력 있는 공격력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챔스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첼시 입장에서 일단 빨리 와야 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희망사항은 레알 마드리드 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며칠 더 걸린다면 뭐 그때라도 와야죠. 그 전까지는 뭐 브루노가 대행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네. 첼시가 네. 이번 시즌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시즌 첼시 이번 시즌은 그냥 두려운 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얘기할 필요 없다. 저는 첼시가 다음 시즌에는 정상화된 모습으로 다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감독이 누가 오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즌 첼시 콘테 아주 때처럼 강하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콘테 때 10등 했다가 올 시즌은 뭐 쟤네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올 시즌은 올 시즌은 이제 아스날이 끝까지 지금 상황을 아스날만 유지하는 보고 있다. 데에만 관심 있고 그렇죠. 뭐 첼시가 뭐 감독이 와서 뭐 챔피언스리그를 하건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스날이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있지도 않고 그 대회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스날은 리그 우승만 관심이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아스날에게 남은 게 지금 또 없고. 우승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대업을 정말 이뤄야 될 시즌이고요. 첼시 다음 시즌부터 경기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장 정딩 나왔네요. 그냥 별로 볼 필요 없다 첼시 올 시즌. 올 시즌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뭐 데려와라 누구 데려와서 근데 데려오면 다음 시즌엔 다시 잘 될 수 있을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들 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많이 데려오고 뭐 장기 계약하고 뭐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많이 데려온 선수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를 이제 새 감독이 잘하면 기본적인 바탕은 전 첼시가 깔려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급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다음 시즌이고 어쨌든 올 시즌은 아스날의 우승에만 관심이 있다. 그 다음 시즌에 또 선수들이 오는 거는 오른쪽 수비수 구스토 선수가 리옹에 지금 임대로 가 있지만 네. 복귀를 하고 기다리고 있죠, 또 첼시 팬들이. 첼시로 이제 들어오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랑 그 백업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은쿤쿠 선수는 사실상 와 확정이 된- 있는 거고요. 크리스토퍼 확정된 은쿠쿠 선수.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 스트라이커만 보강이 되고 선수 정리만 잘하면 제 생각에는 27명 정도로 더블 스쿼드에 약간의 플러스죠. 그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겔스만 정도면 제 생각에 우승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팀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네. 분명히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시즌부터는 첨예하게 경쟁하더라도 뭐 올 시즌에는 뭐 첼시가 현재 뭐 순위표에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올 않다. 시즌은 그냥 망했고 폭망. 두 분의 온도는 참 다르네요 올 시즌. 근데 또 이 아스날이 온도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요. 진짜 저 뼈를 깎는 진짜 솔직히 아스날은 암흑기를 완전히 겪었고 아니 그러니까 첼시는 암흑기를 겪었다. 몇 달 고생해 봐라. 그거 뭐 그리고- 아스날처럼 정말 몇 년 고생하는 것도 그리고 아닌데 여러분 뭘. 보세요. 이 온도가
내년에는 또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다른 온도가 돼 있을 제가 물론, 옛날에는 팬이 아니었지만, 예? 70년대 이후에 30년 넘게 고생했어요. 첼시가 암흑기를. 네가 몇 년에 태어났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첼시가 어떤 감독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 감독이 올 때 또 첼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좀 마음고생 하세요, 위원님. 잘 되길 빕니다. 네, 잘 회장님, 되길 여기서 빕니다. 끝내겠습니다. 한! 이쪽이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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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우, 권법. 한장 정리 권법.